근데 나 공황 발작을 내가 경험한 적 있잖아, 언니야. 내가 그때 언제였냐면 내가 하루 종일 외래를 보고 회식을 하러 가는 길이었어. 근데 병원 로비를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주변이 이게 도는 것 같은 거야. 약간 옆으로 막 기우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이런 생각했어. 혹시 뇌혈관이 터졌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옆에 다행히 그때 같이 회식 나간 사람 있었거든. 그 사람 붙잡고 응급실 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거든. 정말 주변이 이게 만화경처럼 이렇게 색깔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 가서 MRI를 있는 거 다 찍었어. 근데 다 정상. 그래서 신경과 선생님께서 이거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근데 내가 안녕하세요. 쿠크닥스의 이선화. 예선구입니다. 오늘은 그 공황장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나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뭐? 공황장애 하면은 이 장애라는 말이 붙잖아. 그래서 환자들이 되게 심각한 맞아. 질병이라고 많이 맞아. 느끼는 것 같아. 우리가 우울증 이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맞아. 도리어 그러는데 이제 공황장애 하면은 큰 장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체 장애라든지 지적 장애라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아. 일단은 장애에 대해서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공황장애라는 거에 그 장애가 뭔지. 우리가 진단하는 그 기준이 미국 정신과 협회에서 그 진단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하잖아. 이제 영어다 보니까 Panic Disorder. 그러니까 공황 장애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울증, 공황증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냥 공황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비슷하게 공황 발작 이런 말도 하잖아. 그것도 또 되게 무서워. 발작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영어로 패닉 어택이에요. 발작이라는 게 막 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이제 공격한다. 어택이라는 게 공격한다는 거니까 갑자기 확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공황장애랑 공황발작 지금 두 개 다르게 말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황발작은 사실 살면서 한두 번씩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아주 살짝 숨 안 쉬어지고 좀 답답하고 어지럽고 약간 저리고 뭐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공황장애라고 진단 내리기까지는 않고 이제 진단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황발작을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예기불안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회피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공황 발작은 13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의 증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해요. 심장이 두근두근한다, 숨이 막 답답하고 안 쉬어진다, 가슴이 이렇게 굉장히 아프거나 이렇게 불편하거나 조인다, 손발 감각 이상하고 저리고 둔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메스껍고 배가 아프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이렇게 비현실감, 이게 현실 갑자기 약간 이상하게 느껴지고 또는 이인증이라 그래서 내가 나에게서 분리되는 것 같은, 내가 날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8번째가 여기 목이 질식하는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이러다 혹시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공포가 확 밀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혹시 이러다가 내가 내 자신을 통제 못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이제 불안감, 두려움 이제 이런 게 또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거 그런 게 이제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떨려요. 다리 후들거리고 몸이 떨리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싹하고 춥거나 아니면 굉장히 화끈거리고 더워요. 이런 이제 13가지 중에 4가지 이상 만족하는 게 공황 발작이고요. 이제 공황 장애는 이거랑 또 달라요. 네, 공황 장애에 대해서는 이런 공황 발작이 유의미하게 여러 번 나타나야 되고 한 번 나타난다고 해서 공황장애라고 하진 않아요. 두 번째는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예기불안이 있어야 돼요. 예기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황 발작이 또 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예기불안이 한 달 정도가 지속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지하철을 안 타는 거예요. 그런 회피 행동이라든지 뭐 백화점에서 있었어요. 그럼 백화점에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기능 수준 이 저하가 오겠죠. 이것도 상당히 타고난 체질적인 거, 즉 생물학적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에 있는 신경에 있는 그런 이제 주고받고 하는 물질인데 그 신경 전달 물질에 어떤 불균형이 왔다. 이게 일단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심한 상황 이제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족력
쪽이 이렇게 있으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10대들 환자 중에 학생들 중에 꽤 있는 경우가 시험 보다가 확 증세 발병하는 경우. 시험 보면 이제 긴장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있고 뭔가 지금 어쨌든 50분간 이거 막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마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 공황 발작이. 또 이제 MRI를 못 찍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중장년 환자분들 중에. 왜 못 찍냐면 그 통에 들어가잖아요. MRI 찍으면 통에 되게 딱 붙어요. 되게 답답하고. 그렇게 30분을 정도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못 참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갑자기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MRI 못 찍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도 공황장애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꼭 근처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내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숨 답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응급실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 추천해요. 응급실 갈 정도다 그러면 응급실 가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나 이거 그냥 내과 병원 정도 갈 상황이다 그럼 다녀오셔서 다 심장 검사하고 폐 검사하고 저는 그거 이제 강력 추천해요. 왜냐면 이게 만에 하나 심장 이제 문제가 있다든지 폐 문제가 있다든지 그걸 반드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다행인 거고 심전도도 깨끗하고 뭐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이거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의 문제니까 치료하면 싹 낫는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그거를 이제 여쭤본 환자분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황발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나가요.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을 못 쉴 것 같은데 이게 막 이제 한 10분 사이에 피크를 팍 치고 그 다음에 서서히 가라앉고 이게 좋아져요. 근데 실제로 심장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두근거리거나 부정맥이 하루 종일 지속되겠죠. 공황장애는 지나가지만 기질적인 문제는 지속이 되는 거죠. 공황장애가 있을 때 피해야 되는 요인은 첫 번째는 우선은 과도한 스트레스, 두 번째는 술이나 카페인 또는 담배 같은 우리의 그 자율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외부 물질들, 세 번째는 어떤 잠을 잘 못 잔다든지 신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피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황장애 왔다 그러면은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술 마시는 거. 커피 마시면서 처음으로 공황발작 생기는 분들도 종종 봤거든요. 처음으로 그런 두근두근과 숨이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후로 빵 하고 터진 거예요. 공황발작이. 이제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공황 증세가 좀 한창 심할 때는 술, 커피, 뭐 담배 이런 건 이제 상당히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이제 외부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건 맞아요. 근데 피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하자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걸 분명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미뤄도 되는 문제라면 최대한 좀 미뤄두고 남한테 부탁을 한다거나 병가를 쓴다거나 아니면 잠시 휴직을 한다거나 그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황발작 증세가 특정한 상황에서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가 있고 광장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가 있어요. 그럼 이제 광장공포증이 뭐냐? 이제 광장이라는 게 아주 넓고 확 트이고 이제 이런 걸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섭다. 쉽게 말해서 그건데 뭐 예를 들어서 다리, 뭐 한강대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오픈된 공간. 그다음에 또는 이제 사람 굉장히 많은 공간, 쇼핑몰 이런 데요. 이제 이런 데서만 나타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하철 또는 이제 고속버스 이런 건 한 번 이렇게 타면은 좀 밖에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원할 때 특정한 공간, 상황에서 늘 동반되는 분들이 있고 이거랑 상관없이 집에 있을 때 막 나타나고 그냥 회사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막 나타나고 이제 이렇게 광장공포증이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는 전형적인 빠져나갈 수 없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면 매번 공황 발작 증세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막 갑자기 두근두근 하면서 이렇게 막 숨을 헐떡이거든요. 그러면은 과호흡이 돼요. 그러면 막 산소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과호흡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막 되게 무서워지니까 또 막 더 과호흡하고 숨이 더 안 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이제 손발 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끝판왕까지 올라가다 이제 기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대처가 막 두근두근하고 할 때 또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아요.
결국에는 절대 죽지 않는, 절대 사망하지 않는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어차피 내 심장이 터져서 죽는다든지 뭐 숨을 못 쉬어서 질식해서 죽는다든지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막 과호흡을 하시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숨을 최대한 천천히 깊게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 그게 막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진짜 막 숨이 조금밖에 안 쉬어진다, 여기서 쉬는 것 같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비닐봉지 있잖아요. 비닐봉지를 꽉 막은 상태로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이후에 증세가 안 생겨요.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공황 발작이 이렇게 왔을 때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약물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세로토닌 쪽에 약물 치료를 하면은 씻은 듯이 사라져요. 완전히 완치가 되고요. 한 몇 달 정도, 또는 이제 뭐 길면 한 1년까지도.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 재발 막기 위해서 좋은 것들이, 아까 피해야 될 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술, 담배, 그 다음에 커피 많이 마시는 거, 이런 거 좀 자제하는 게 좋고, 반대로 건강에 좋은 것들이 다 공황장애에도 다 좋아요. 운동 열심히 한다든지요. 이제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이제 그런 게 또 상당히 재발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환자분들 보면 증상은 좋아졌는데 얘기 불안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재발과도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우리가 죽을 뻔한 경험을 한 거죠. 죽을 뻔한 경험을 우리 뇌는 잊지 않아요. 왜냐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진화했기 때문에 그 기억은 탁 이제 감정적 뇌인 편도체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우리가 이렇게 떨릴 수도 있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도 있는데, 딱 두근거리면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죠. 혹시 공황장애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공황장애라는 것이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에서 오는 어떤 장난 같은 거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우리가 병행을 해주는데요. 그거에 같이 있어야 재발률을 좀 낮추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공황 발작을 겪으면 처음에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호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종요호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것을 아시는 게 치료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고, 그 포인트를 나중에는 아시게 될 겁니다. 치료 받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답답하고 할 때 반드시 이제 내과적 검사는 해보시고요. 그래서 문제 없다 그러면은 빨리 정신과 내원하셔서 치료 받으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는 질병이거든요. 뭐 아예 씻은 듯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하기를 강력히 좀 권해드립니다.